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2018학년도 3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지문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3번부터 이제 보게 되실 건데요. 우리 조원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지금 제보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내신 교과서에서는 어법하고 서술형이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모의고사 지문에서는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는다. 서술형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되지 않는다. 라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진행되는 이 모의고사 수업에서는요. 어법에 관한 부분에 그 설명이 생략이 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면서 33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한번 볼게요. The good news is 좋은 소식은 끊기죠. 어디에 당신이 결국 있게 되는지 10 years from now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당신이 어디에 있게 되는지는 is up to you 너에게 달려있다. 당신에게 달려있다. 생각해보세요. 10년 후에 어떤 모습이 되려고 하면 갑자기 생각만 하면서 10년 후에 뭐 좋은 사람이 되거나 이럴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뭐 그런 행동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모여서 10년 후의 모습을 이루게 되잖아요. 지금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너에게 달려있다. 10년 후의 모습은 2번이요. You are free to choose. 당신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What you want to make of your life. 당신의 삶에서 무엇을 만들지는, 그러니까 무엇을 만들지, 당신이 만들고자 하는 것을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뭘 하고 싶은지 근데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하긴 하다. It is called free will. 그것은 자유의지라고 불리우며 and it is your basic right. 그것은 당신의 기본 권리입니다. 자유롭게 내가 나중에 뭐가 될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지금 노력을 해야겠죠. 조금 힘겹게요. 그런데 뭐 나중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도 괜찮겠지. 인생 어차피 한 번 사는 거. 그러면 지금 별로 노력을 안 기울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권리이다. 그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은요. What's more, 게다가 추가로 당신은 turn it on instantly. 그것을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즉각적으로 지금 선택할 수 있다. 말인즉슨 어제까지 조금 형편없이 살아도 오늘부터라도 이제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돼봐야겠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 자유의지를 실행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turn it on 이렇게 쓰는 것이 맞지 turn on it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어 동사라고 하는 건데요. 동사하고 전치사가 같이 모여서 동사 하나를 이룰 때 목적어가 대명사라면 이 두 개의 말 사이에 대명사가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turn it on 이 사이에 들어가져 있는 것이 맞아요. 똑같은 게 지금 5번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bring you down 그러면 실망시키다거든요. bring down이. 근데 목적어가 지금 여기서도 대명사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말 사이인 bring down 사이에 you가 들어가져 있어야지 이렇게 bring down you의 형식으로 쓰면 틀리다. turn on it 이렇게 써 안 되는 거고요. 똑같은 뜻으로 bring down you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똑같은 뜻이 아니고 똑같은 형태죠. 대명사가 목적으로 들어갈 때는 이어 동사 사이에 반드시 위치를 해야 됩니다. 4번에 보면 what's more 이게 접속 부사거든요. 6번에도 after all 결국 접속 부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접속 부사 A하고 B의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라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A, B, C 이렇게 문장을 뜯어놓은 다음에 알맞게 순서를 배열하세요 라는 순서 배열 문제도요. 이렇게 접속사가 들어가져 있으면 이 접속사를 기점으로 문장을 뜯어놓고 알맞게 순서를 배열하세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At any moment 어떠한 순간에서도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요. 더욱더 존중을 당신을 위해 보여주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요 stop hang out with friends hang out with someone은요 누구와 어울려서 놀다 라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노는 것을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무슨 친구냐면요. 당신을 실망시키는 혹은 당신을 힘들게 하는 친구와 어울려서 노는 것을 자유의지로 그만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당신에게 더욱더 존중을 보여주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너에게 존중을 더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도 훌륭한 사람이 돼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나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해야지, 노력해야지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어요. 나한테 존중을 보여주는 것이 뭐지? 이것을 너무 헷갈려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나를 존중을 한다라면 내 인생을 더 열심히 사는 거겠죠.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결국 당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행복해지거나 불행해지는 것은 미래의 말이죠. 지금 내린 선택이 미래의 나를 결정한다. 이런 글이니까요. 이게 또 이제 중요한 문장이고요. 자, 이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 놓은 것은요, 학교에서 뭐 서술형이 안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주제문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이 부분을 활용해서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숙지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현실은 that 이하입니다. 오일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끊기고 뭐뭐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비록 당신이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을지라도 당신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을 지금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걸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해도 뭐는 선택할 수 없다, 결과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신 선택의 결과를요. 당연하죠, 여러분들. 지금 편하게 놀아. 뭐 이런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도 어떻게 돼요? 나중에도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게 되겠죠. 지금 막 많이 놀고 친구들하고 놀고 맨날 게임하고 공부 안 하고 이런 거를 선택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당연히 없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점을 당신이 선택을 했으면 끝지점은 당신이 선택할 수 없다. 자연스럽게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결과는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can으로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것은 마치 패키지 디어, 세트 개념 같은 거다. 세트 개념. 지금 안 좋은 걸 선택하면 나중에 결과 당연히 안 좋아질 거고, 지금 좋은 걸 선택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결과도 좋을 거다. 자, as the old saying goes, 오래된 속담이 말하듯이 속담은 왜 내놓냐면 속담을 통해서 이 주제문을 말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속담은 항상 나오면 주제문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속담이 있듯이 if you pick up one end of stick, 그러니까 막대기의 한쪽 끝을 들면 you pick up the other, 당신은 반대쪽 끝도 집어드는 거다.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은 자연스럽게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시작 지점을 안 좋은 걸 선택하면 그것을 선택을 해서 집어들면 당연히 끝 지점도 어때요? 안 좋은 것을 드는 거랑 똑같다. 여기서 든다라는 것은 그 결과를 가진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그러니까 좋은 지점을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결과도 당연히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가지게 될 거다. 그게 지금 막대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좋은 막대기에 처음을 들으면 끝지점도 어떨 수밖에 없다고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Choice and consequence go together. 선택과 결과는 항상 같이 다닌다.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거죠. 지금 9번하고 10번이요. Like mashed potatoes and gravy. 마치 으깬 감자와 그것의 소스가 항상 같이 다니는 것처럼. 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지 않죠, 여러분들? 마치 이것처럼 바늘과 실이 항상 같이 다니는 것처럼 붕어빵하고 그 안고 그 안에 든 팥이 같이 다니는 것처럼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은 신경 별로 안 쓰셔도 되고요. 이 글의 전개 방식은요, 그냥 반복 구조예요. 계속해서 다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문장이 다 주제문이고요. 근데 모든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할지라도 이 글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개라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라 그랬죠? 맨날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삶에서 행복할지 혹은 불행할지 미래예요. 그것의 선택은 누가 하는 거라 그랬죠?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며 원인을 선택하면, 즉 시작 부분을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그것에 따른 결과도 자연스럽게 온다.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어떤 식이에요? 지금 안 좋은 거 선택하면 결과 어때요? 안 좋죠. 지금 좋은 것을 선택하면 결과 어때요? 좋죠. 지금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나를 발전시키려고 그러한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결과가 당연히 좋다고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죠. 자, 밑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법적인 그 문법적인 설명이 없으니까 어때요? 조금 학습하기가 편하실까요? 자, just think. 지금 동사부터 나오고 있어요. 34번. 생각해봐라. For a moment. 잠시 동안 생각해보세요. Think of something.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이거 가리고 좀 보세요. 전치사 명사 전명구는 형용사이거나 부사니까요. 이건 항상 괄호를 묶으시고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이 문장의 본질을 보는 것에 훨씬 적합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각해봐라. Of all the people. 사람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람들이냐면 upon whom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나온 것은 이 전치사는 원래 뒤에 있던 애가 땡겨져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 upon이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가리고 보시면 되겠죠. 사람들인데 무슨 사람들이냐면 whom your participation 당신의 참여, 당신의 수업 참여가 의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원래 depend on, depend upon, depend upon something 그러면 주어가 뭐뭐에 의지하다,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람들이냐면 당신의 수업에 대한 참여가 의존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의존하다라는 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요. 당신이 수업을 참여를 하잖아요. 그 수업을 참여할 때 거기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의미를 받아들이시면 좀 더 좋겠네요. 여러분이 수업을 참여를 하죠. 가령 학원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학원 수업을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생각해보면 누구들이 있어요? 당연히 선생님도 있고 그 수업을 참여하는 너도 있고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면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한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명백하게도 수업은 필요로 합니다. 그것을 수업을 그러니까 클래스죠. 클래스를 가르칠 선생님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학생들 뭐 할 학생들이에요? 그 수업을 받을 그 수업을 들을 학생들을 필요로 합니다. 수업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문이 나오고 있네요. However 그러면서 꺾이면서 주제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시가 나오죠. 그 다음에 does 그러므로 therefore 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결론을 내려주는 것도 당연히 지문에서 중요한 주제문이겠죠. 선생님 3번도 주제문 6번도 주제문 왜 주제문이 두 개예요? 두 개지만 하고자 하는 말은 어때요? 하나밖에 없죠. 하고자 하는 말은 하나입니다. 그게 뭔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부터 주제문이 뭔지. 자, 클래스 그것은요 또한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많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많은 기관 단체들에 의존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업이라 하면 통념 반박 구조인 것처럼도 보이는데요. 수업에 관련된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앞에서 나온 이런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이나 기관들도 수업에 하나의 막연한 아무 수업에나 더 많은 사람들도 관련이 되어져 있다. 자, 누군가는요 had to decide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언제 수업을 할지를 언제 수업이 잡혀질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교실에서 어느 방에서 수업이 일어날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communicate that information 그러한 정보 언제 어디서 수업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 정보를 당신에게 의사소통 전달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등록시켜요. 당신을 그 수업에 등록시켜줘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기 쉬운 말로 보면 수업 자체에는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있지만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아니면 학생 중인 선생님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그 클래스에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수업에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도 보시면은 someone also had to write a textbook. 교과서를 써야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And with the assistance of many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함께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프린터를 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교정해주는 사람 그 교과서를 판매해주는 사람 그리고 책을 파는
그 서점 직원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과 함께 그 교과서는요 텍스트북은 도착합니다. 어디에요? 당신의 손에. 아, 그래서 수업에서는 맞아. 우리가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니까 교과서를 선생님이 만들지는 않았겠죠. 교과서를 또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 그 사람들도 수업에 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구나.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결론은 똑같아요. 지금 그겁니다. A class. 하나의 수업. 근데 뭐냐면요. It seems to involve just you, your fellow student, and your teacher. 당신과 당신의 동료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의 교실은 in fact 사실은 생산물입니다. 아니면 결과물입니다. 많은 노력들, 수백 명의 다른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하나의 수업은. 그렇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결론은요. 하나의 수업은 선생, 학생 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의 결과물이다. 라는 것이 이 지문이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역시 모의고사 글은 표면적이지 않죠. 굉장한 사고력을 조금 요구하고 어떤 그 개념적인 것을 나타내는 글이기도 하죠.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 다음 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한번 볼게요. 이것도 가정해 보세요. that 이하를요. 당신이 are busy working on a project. 자, be busy 동사 엔진은 뭐뭐 하느라고 바쁘다. 프로젝트, 어떤 과제 이런 것을 하느라고 바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one day, 어느 날. 그리고요, you have no time to buy lunch. 당신이 너무 바빠가지고 점심을 살 시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튼 굉장히 바빠요, 당신이. 자, all of a sudden 갑자기 당신의 베스트 프렌드가 shows up 나타나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와 함께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샌드위치는 뭐의 동일 개념이죠? 런치를 지금 사갖고 온 거죠. 점심밥을요. 왜 펜이 안 나오냐? 왜 펜이 안 나오냐? 점심밥을 가지고서 친구가 나타났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근데 샌드위치도요,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들고 나타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일단은 이 글의 전개 방식을 조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여기 A라고 지금 써놨죠. 그리고 여긴 B라고 써놨죠. 그 다음에 주제문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글의 전개 방식은 주제, 예시, 구조 이런 게 아니고 비교, 대조 전개 방식이에요. 비교, 대조. 비교하고 대조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대상을 설명을 해주죠. 근데 얘네들은 항상 반대 대꾸를 이뤄요. 항상 반대 대꾸를요. 그러니까 만약에 A가 남자는 그러니까 여자는 부모님 말을 잘 듣는다. 그러면요, 반대 대꾸인 남자는 뭐 공부를 잘한다, 운동을 잘한다, 뭐 친구들하고 잘 지낸다, 이게 아니고요. 여자는 부모님 말을 잘 듣는다. 그러면 반대 대꾸인 이거는요, 남자는 부모님 말을 안 듣는다. 아니면 뭐 독립적이다. 이런 게 항상 반대 대꾸를 이루는 거예요. 연관성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막 풀어져서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반대 대꾸를 항상 이룹니다. 그러면은 답이 될 수 있는 주제문은 항상 이거예요. A는 뭐이다. 즉 남자는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다. 혹은 독립적이다. 이게 답이 되거나, 혹은요, 여자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 뭐 이런 게 주제가 되거나, 아니면요, 이것을 도합한 A는 뭐이고 B는 뭐이다. 남자는 독립적이라서 부모님 말씀을 안 들으며 반면에 여자는 부모님 말씀을 잘 듣는다. 뭐 이런 식들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비교 대조 전개 방식은요, 항상 A하고 B가 반대 대조를 이룬다. 반대 대꾸를 항상 이룹니다. 이랑 항상 반대로 싹 꺾이게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A 대상은 누구냐면 읽어볼게요. 읽어보면 나옵니다. He tells you. 여기서 지금 앞에 보았었을 때는 best friend, 나의 친한 친구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점심밥을 들고 나타난 거죠. 그는 당신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는 것을요? 그가 안다고, 네가 바쁘고, 그래서 he wants to help you out. 너를 도와주고 싶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help you out, 뭐 바깥에서 도와주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기서 out은요, complete, 완전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을 정말로 도와주고 싶었다. by 뭐 함으로써요?
당신에게 점심밥을 사다 줌으로써 너에게 샌드위치를 바이 동사인지 사줌으로써 너를 도와주고 싶었다라고 친구가 말을 하는 상황이죠. In this case,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굉장히 뭐뭐 할 확률이 크다. Be likely to, 뭐뭐 할 확률이 있다. Appreciate, 감사할 확률이 큽니다. 당신의 친구의 도움에 감사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상 A는요. 당신의 친한 친구, 이게 대상 A예요. 하지만 그리고 instead, 이것도 지금 접속부사가 두 개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 A, B에 들어갈 말을 고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if a stranger, 낯선이는 지금 반대대꾸, 뭐의 반대대꾸예요? best friend의 반대대꾸겠죠. 그러면 또 예측이 이 부분이 가능해요. 이 낯선이가 당신에게 와가지고 점심밥을 사다 준다면 당신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 안 할 것 같아요? 감사 안 하겠죠. 당연히 그런 구조가 펼쳐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읽을 수 있겠죠. 낯선이가 나타나요. 똑같은 샌드위치는 뭐였죠? 너가 가장 좋아하는 샌드위치를 들고 나타나서 그것을 당신에게 준다면 당신은 당연히 뭐 할 거라고요?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거다. 당연하죠. 친구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감사하겠지만 낯선 사람이 가지고 오면 당신이 그거 먹겠어요? 아마 받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감사하지 않을 거다. Instead, 대신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You would be confused. 아마 혼란스러울 겁니다. 반대말 grateful, 감사하다. 이거 나오면 안 되죠, 여러분들. 7번 You likely think. 당신은 뭐뭐 할 확률이 크다. 생각할 확률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 생각할 겁니다. Who are you? 이 사람 누구지? 그리고 how do you know?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What kind of sandwich? 이게 의문사죠. 어떤 종류의 샌드위치를 I like to eat? 내가 먹고 싶어 하는지를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이상한 사람이. 자, the key difference, 그 두 개의 차이는, 그렇죠? 이게 지금 A하고 B의 그 비교 대상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두 개에서의 차이는, 이 두 상황에서의 차이는 the level of trust입니다. 레벨은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가령 디그리 이런 말도 정도이긴 해서 똑같은 말로 쓸 수 있는데요. 믿음의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상황이 두 개가 달라집니다. 주제문이요. You trust your best friend. 당연히 당신은 당신의 베스트 프렌드를 믿습니다. 너무 많이 믿어서 소대꾸문 아시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 많이 당신을 믿어서 당신은 걱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친구에 대해서 뭐 하는 친구냐면 당신을 너무 잘 아는 too well, 너무 많이 당신을 잘 아는 그 친구에 대해서 아마 걱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당신의 친구를 믿으니까요. 하지만 you certainly, 당신은 확실히 would not give the same level of trust, 똑같은 수준의 똑같은 정도의 믿음을 이방인, 그 낯선 사람에게 주지는 않을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주제문에서도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요. 뭐 이거죠. 당신의 친한 친구에게는 믿음을 주겠지만 낯선 이에게는 당신이 그것에 똑같이 상응하는 믿음을 주진 않을 거다. 끝. 되셨죠? 그러니까 주제문은 이거죠. 지금 친한 친구에게는 믿음을 주며 낯선 이에게는 믿음을 주지 않는다. 되셨죠? 자, OX 문제 한번 잘 해보시고요. 뒤에 답지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세요. 역시 내용 위주로만 가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네요. 여러분들 지금 모의고사는 한 번 수업을 참여하실 때마다 4개 지문, 많지 않은 양을 하시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많지 않은 양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내용으로 전개가 되는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내용을요, 여러분들. 한번 이거 영상 보면서 수업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당연히 안 되죠. 이것은 자료를 만들기 위한 초석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만들었으면 집에서 이거를 막 물고 빨고 물어뜯고 막 그렇게 하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옆에 노트에다가 써가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모르면 또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요. 그 스스로 학습이 반드시 되셔야지 시험 대비를 제대로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영상 한번 띡 보면서 끝나면 안 돼요. 영상을 막 4-5번 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 자료를 만들었으면 또 말씀드립니다만 노트에 써서 스스로 학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이에요. 최소 5번은 이 학습을 하셔야지 학교 시험에서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보면 이거 조금 뭐 내용이 어려운가? 뭐 아무튼 볼게요. 문제 해결 구조예요.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해결책이 주제문이걸랑요. 그리고요, 주제문 이 해결책이 이렇다. 여기서 해결책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해결책이 어떠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런 것들까지 뒤에 세부사항 뒷받침이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잘 보세요. 자, 문제는 일단 먼저 한번 볼게요. 만약에 당신이 컬렉팅,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을 시작을 한다면 뭐 하는 것 없이 first clarifying the question,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 없이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을 하는 것을 시작을 한다면, 근데 문제인데요.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하지 않냐면 you are trying to answer, 당신이 답을 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 없이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을 하기 시작한다면 you are probably, 당신은 아마도 doing yourself more harm than good, 당신은 to, 사람, harm 이렇게 나오면요, 누구에게, 이 사람에게 해를 끼치다, 해를 하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아마도 doing yourself more harm, 아마 해를 끼치는 겁니다. more than 뭐보다요? 좋은 것보다. 그러니까 이득을 주는 것보다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요, 당신이 답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 없이 어떤 해결책들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해를 끼치는 거다. 이런 거죠. You will end up drowning. end up 동사 ing는 결국 뭐뭇을 하다라는 거거든요. drowning 하게 될 거다. 익사하게 될 겁니다. 익사한다는 것은 물에 빠져서 손해를 입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In the flood of information, 정보의 홍수에 여러분은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그 쓸모없는 데이터, 정보들을 많이 모으게 된다라는 거죠. 정신없이. 그리고 realize, 당신은 알아차릴 겁니다. 오늘 later, 나중에 알아차릴 거래요. 대디아를요. Most of that research, 여기서 research, information, 첫 번째 문장의 data 다 똑같은 겁니다. 대부분의 이러한 정보 모아놓은 것들은 was waste of time, 시간 낭비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그 문제점은 뭔 거예요? 문제점은 뭐예요? 이거죠? 그 당신이 답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 없이 정보를 분석하게 되는 상황. 그러면은 안 좋다라는 거였죠. 자, 이 상황은 안 좋다. 그러면 그것은 결국 시간 낭비가 될 것이다. To avoid this problem, 이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그쵸?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you should develop, 당신은 만들어야 합니다. 뭘 만들어요? 이게 중요해요. 소재죠. problem, solving, design, plan. 자, 문제 해결 설계 계획을 만들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 설계 계획, 되게 말이 어렵죠? 설계 때문에 말이 어렵죠? 그냥 문제를 해결할 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계획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죠. 뭐 하기 전에요? Before you start collecting information, 데이터하고 똑같은 거죠. 당신이 정보를 모으는 것을 시작하기 앞서서 이 문제 해결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당연하죠. In the design plan, 그 계획에서 you clarify the issue, 문제를 명확하게 합니다. 어떤 문제예요? You are trying to solve. 그러니까 당신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술해야 됩니다. 가설들을요. 가설은 말이 어렵죠? 그 예측 사항들이요. 아, 이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풀릴 수 있겠구나. 예측해 보는 거죠. 그 가설들을 한번 또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list what is required. 필요로 되어지는 것들을 리스트 하세요. 작성하세요. 명단을 작성하세요. 뭐 하기 위해? To prove those hypotheses, 그 예측들을, 그 가설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로 되어지는, 그러니까 해결책들을 또 명시를 해보세요. 리스트를 해보세요. 아, 내가 내 친구하고 싸웠어. 그게 지금 문제죠.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 맞아, 걔는 짜장면을 좋아하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내가 한번 짜장면을 사줘 볼까? 아, 아니면 걔가 이번에 생일인데 어떠한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었어. 그러면 그것을 한번 생일 선물로 사주면서 해결을 해볼까? 그런 가설들, 예측이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예측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들,
그 예측들을 그러니까 그러한 문제 해결책의 예측들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그 해결책들을 또 명단을 한번 그려봐라. 이게 다 지금 뭐예요? 말이 어렵지만 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문제 해결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계획을 먼저 세우세요. Developing this plan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니까요. 문제 해결 계획이요. 그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 뭐 하기 전에 당신이 리서치하기 전에 똑같이 계속 반복이죠. 이게 지금 데이터를 모으는 거죠. 정보를 모으는 거죠. 그래서 정보 모으는 것을 하기 전에 이러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will greatly increase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당연히 떨어뜨립니다. decrease 이런 거 나오면 안 되죠. increase 반대말 decrease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높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문제 해결의 생산성, 문제 해결 능력 이런 것들을 늘릴 수 있습니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당근이죠. 당근. 자, in addition 게다가 또 좋은 점을 또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의 계획을 put on the paper 그러니까 그 종이에 써보는 것 정말로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것은요 not only 뭐 할 뿐만 아닙니다. 또 뭐이기도 합니다. 명백하게 해줄 겁니다. 당신의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준대요. 이게 이점들이죠,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도 있냐면 also if you are working in group 만약에 당신이 그 동료들하고 그룹을 이루어서 뭐 작업을 할 때 이러한 문제 해결 계획은요 또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팀이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요. What to do 무엇을 할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help 목적어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 목적어가 목적격 보어 동작을 직접 하는 거죠. 그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이 그리고 그 계획은요 will provide 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시작점을요. 뭐에 대한 시작점이냐면 당신의 그룹이 브레인스톰을 할 수 있는 것을 또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브레인스톰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브레인스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들을 팀원들이 아무거나 막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해결해 보자, 이렇게 해결해 보자. 그 가능한 문제점을 아무거나 창의적으로, 아무거나 쓰레기같이 이상한 정말 그 좀 이상한 무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해결책들을 다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생각을 해본 다음에 이 팀원들이 이 현실성을 따져서 이렇게 정말 풀리겠네 그 가능한 것들을 조금 추려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추려진 것들을 가지고서 발전시켜 가지고 이제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브레인스토밍인데요. 아무튼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많이 생각해 보는 것이 브레인스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뇌를 정말로 푹푹 몰아치는 거죠. 그렇죠? 자, 아무튼 이러한 브레인스토밍의 시작점이 되는 그 시작점에 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 그 계획을 짜는 것이 되셨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문제 해결 설계 계획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 해결 설계 계획이 필요하다. 되셨죠? 이 부분이 주제문이었다. 해결책이었고 뒤에는 이점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또 이렇게 모의고사 지문 4개를 완료하겠습니다.